안녕하세요. 관객의 취향입니다. 오늘은 영화 잡지들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객의 취향이 영화 책방이다 보니까 영화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영화 잡지들이 몇 종 있는데 그 잡지들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잡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네21을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네21은 1995년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권씩 주간지로 발행되고 있는 영화 잡지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생존한 폐간되지 않은 영화 잡지이기도 하고요. 시네21은 아무래도 그냥 대중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기사부터 영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기획기사나 대담회 같은 것도 이뤄지고 있고 또 영화 산업의 여러 교육기관들 그런 소식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잡지인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도 봤다 싶은 그런 잡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 책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잡지는 시네21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독립출판 잡지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영화 잡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셨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한 권 한 권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잡지의 특성상 월간지도 있고 격월간지도 있고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잡지들도 있고 시네21처럼 주간지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취급하기에는 저희 책방의 서가가 너무 작고 또 그게 순환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책방의 입장에서도 좀 재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든 잡지를 다 들여놓진 않지만 좀 꾸준하게 판매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입고를 해서 소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잡지는 세컨드라는 영화 잡지입니다. 세컨드는 시네 페미니즘 매거진입니다. 영화 속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매거진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행된 4호는 흐르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아시아 영화에 나타난 가부장제와 전쟁, 식민주의 등에 대항하는 페미니즘을 읽어내면서 아시아 여성 영화 감독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이런 세컨드 같은 조금 색깔이 뚜렷한 것들? 이런 뚜렷한 종립 잡지들은 아무래도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영화들을 해석해내는 매력이 있는데요. 조금 좁고 깊게 그래서 심도 깊게 바라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서 이 영화를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다양하게 영화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잡지는 엔딩 크레딧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성균관대학교랑 연세대학교 대학생들의 연합 동아리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잡지인데요. 제가 이 잡지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쪽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저희 책방을 잡지에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많이 받는 인터뷰 요청 중에 하나가 대학생분들의 어떤 과제 인터뷰거든요. 근데 그런 일환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 사전 질문지를 받았는데 그 질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자료조사 수준의 어떤 인터뷰 질문이 아니라 저희 관객의 취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영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대화가 너무 재미있고 인상적이어서 꼭 이 잡지가 나오면은 이 잡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터뷰
실린 게 나왔다고 하면서 잡지를 보내주셨는데, 잡지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이게 하나의 부제로 이제 엮어가지고 책 한 호수를 만드는데, 저 이제 관객의 취향이 실렸던 호수가 6호의 기억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잡지였어요. 그래서 기억에 관한 그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다른 영화들을, 이제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뭐 이터널 선샤인이라든지 뭐 바닐라 스카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그 키워드로 영화들을 엮어낸 후에 그분들의 이제 에디터들의 글이 실려 있는 영화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6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입고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독립 잡지들의 특성상 많은 부수를 찍지 않고, 또 이것들의 판매가 저희 같은 책방이 주가 아니라 보통은 뭐 텀블벅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찍고 그분들에게 배송을 하고 끝내는 거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판매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책방에는 이제 저희가 책방 인터뷰가 실린 이 6호와 그리고 최근에 나온 8호는 입고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읽어주세요. 네, 세 번째 잡지는 바로 모션이라는 독립영화 잡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들을 다루는 영화 잡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잡지는 다른 잡지들과는 다르게 상업영화가 아니라 독립영화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독립영화계에도 팬이 참 많답니다. 저도 독립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독립영화는 본 사람도 적은데 볼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근데 이거를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리뷰를 찾는다고 해서 리뷰가 막 되게 다양한 양의 리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양질의 리뷰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영화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걸 나눌 사람이 없고, 그런 외로운 독립영화 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독립영화들도 OTT 서비스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봉 시기를 놓치더라도 지나서도 다시 봐도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뒤늦게 그 영화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 모션 4호에 실린 영화들도 개봉 시기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영화들을 보고 나서 이런 책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매거진이 되게 기획이 재밌는 게 뭐 그냥 단순히 리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영화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어울리는 음악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음식, 그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막 달아놓기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영화를 재미있게 막 요리조리 가지고 놀면서 만들어져 있는 기획 구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어떤 인디 문화의 매력 같은 거를 조금 더 이 영화 잡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로라는 영화 잡지입니다. 필로 매거진은 영화 비평 잡지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매거진들이 어떤 기사나 정보를 위주로 다룬다면 정말 이 매거진은 비평만 다루고 있는 매거진인데요. 비평도 분명 하나의 예술이거든요. 영화 비평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리뷰나 한 줄 평과는 조금 다른 글이에요. 영화로 시작되는 화두를 가지고 영화 밖과 영화 안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과 지식을 가지고 다시 쓰는 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평은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은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독서력을 갖춘 분들이라면 영화 비평 잡지는 또 하나의 어떤 독서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매거진은 격월간지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나온다는 이야기죠. 가장 최근에 나온 호수가 이 22호 이 호수고요.
아직 한국에 개봉하지 않은 작품들을 많이 먼저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서도 이 필로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뭐 수입 배급사에서 이런 영화들이 막 돌고 난 뒤에 영화제 싹 돌고 난 뒤에 극장 개봉이 항상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극장 개봉 될 때쯤에는 뭐 거기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정보들이 이미 사실 막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 막 1년 전의 이야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도 필로는 딱 그때 나왔을 때보다는 좀 그 추후에 그 영화 그때 담겼던 영화들이 개봉하고 나서 오히려 팔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영화 잡지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시기가 없다는 거. 패션 잡지들은 보통 막 트렌드나 최신 유행을 엄청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시즌에 먼저 사서 봐야 하고 또 막 그게 또 재밌고 지금 많이 이슈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게 재밌고 하는데 지나면 또 별로 이제 흥미가 없어져가지고 약간 패션 잡지에 대한 소장 욕구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즌이 아니면. 근데 이제 영화 잡지들은 우리가 막 20년 전 영화도 갑자기 막 다시 유행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본 영화들을 아직까지 마음에 품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의 여운이 굉장히 오래 가다 보니까 어떤 영화 잡지도 사실 뭔가 딱 그때 발행됐을 때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잡지들 중에 뭔가 내가 봤던 좋았던 영화들이 있다면은 그 호수만 사서 그걸 꾸준히 모은다라는 것보다도 그 영화가 실린 그 호수만 사가지고 또 간직하면서 또 영화를 기억하는 것도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필로가 호수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좋아했던 호수는 19호인데요. 이 19호가 그 배우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21세기 배우 탐독전이라는 특집호를 실었는데 배우 비평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어요. 배우의 연기도 잘한다 못한다라고만 평가되는 것이 참 아쉬운데 그것도 뭐 기준이 막 사투리를 뭐 잘 어색하지 않네, 어색하네, 뭐 눈물 연기가 뭐 되게 진심 같았네, 아니네, 뭐 이런 기준으로 영화의 연기를 되게 대부분이 판단하잖아요. 배우가 시나리오를 받으면 대사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를 분석해요. 그 캐릭터를 흉내내려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심도 깊게 읽어내는 것이 배우 비평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글들이 이 호수에 잘 담겨져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티모시에 대한 비평이 있는데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를테면 그는 뷰티풀 보이에서 약물에 의존하는 소년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그간 영화에서 숱하게 본 약물 중독자의 자기 파괴적인 모습은 거의 연기되지 않는다. 여기서 샬라메의 연기는 인물의 비정상성을 전시하는 데 혈안이 되어 내면을 쥐어짜고 몸을 비틀어대며 감정의 폭발에만 심취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극단적인 표현에 기대지 않음으로써 인물의 순간적인 비정상 상태가 아니라 끝내 벗어날 수 없는 무력 상태를 느끼는 데 몰두하고 그 결과 소녀는 이 서사의 해결 과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심연 자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의 연기를 평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특집 기사들은 또 그 특집 기사들만의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글들을 많이 읽고 또 이런 글들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어떤 배우의 연기도 조금 더 다양하게 평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배우의 연기도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잡지 역시 독립 잡지인데 이거는 무려 창간호입니다.
여러분 창간호가 얼마나 구하기 힘든지 아시죠?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언제나 항상 시간이 지나면 그 창간호들을 구하려고 덕후들은 애를 쓴답니다. 이거는 올해 4월에 나온 창간호인데요. 지금 이제 2호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무비고어는 조금 더 캐주얼한 영화 리뷰와 비평, 기사, 정보들을 만나실 수 있는 잡지입니다. 무비고어는 또 특별하게 약간 최신 작품들이 많은 영화 잡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영화 시장이 많이 변했잖아요. OTT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영상 컨텐츠물로 좀 통틀어서 일컬어지는 부분들이 어떤 영화의 개념에 약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OTT 서비스가 되고 있는 영상 컨텐츠물도 여기에 이제 다루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최근작이라고 봤던 작품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다양한 필진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 잡지입니다. 네, 마지막 영화 잡지입니다. 따란 프리즘 오브라는 영화 잡지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잡지는 한 호수의 여러 편의 영화를 다루고 있다면 이 영화 잡지는 한 호수의 한 영화만을 다루는 영화 잡지입니다. 제가 프리즘 오브를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여기서 팔고 있는 것 중에 뭐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책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항상 프리즘 오브를 대답하거든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책방에서도 엄청 꾸준하게 판매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프리즘이라는 뜻은 빛이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깔로 나가잖아요. 프리즘이 그거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 그래서 한 영화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시선들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잡지에 모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한 영화를 보고 어떤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글로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다양함들을 이 잡지에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리즘 오브도 되게 절판이 많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저희 책방에 막 몇 개월 동안 팔리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막 온라인 주문이 그 특정한 책에만 막 계속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되는 순간은 곧 절판을 앞두고 있구나, 약간 이런 저에게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되면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점에서 보시면 바로바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책방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사면 언젠간 읽는다. 네. 보일 때 사세요. 네. 그 영화의 되게 사실 영화가 하나의 요소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영화에는 음악도 있고, 연기도 있고, 미술도 있고, 촬영도 있고, 조명도 있고, 또 그 스토리에 담긴 또 다른 이면의 이야기들도 있고, 이렇게 되게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영화 잡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케빈에 대하여 호수였을 때, 케빈에 대하여도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성애라든지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도록 뽑을 수 있는데, 그 인터뷰를 보통은 그냥 일반지에서는 그 영화에 대한 인터뷰를 배우나 감독, 스태프들이 한다면, 이제 프리즘 오브에서는 거기서 대표되는 정말 실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로 담는 형식을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케빈에 대하여 때는 중고등학생, 정말 우리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담회 같은 거를 다루기도 하고, 어머니들로 구성된 어떤 모임의 대담회 같은 걸로 통해서 모성애라든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부모의 시선들, 이런 거를 담아내기도 하면서, 그 영화가 영화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화가 끝나고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는 잡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6종 정도의 영화 잡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영화 잡지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책방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좀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잡지들 위주로 저희가 소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재밌는 영화 잡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또 좋은 잡지, 좋은 글들 있으면 저는 언제나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니까요.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